안녕하십니까. EJ 지식TV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시사편으로 선진 7개국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 재편 가능성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G7은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 선진국을 의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고정환율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금융 질서인 브레턴 우즈 체제가 1971년 붕괴되면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등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금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줄 수 없게 된 것이 브레턴 우즈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G7은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출범되었습니다. 1973년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조지 슐츠가 주요 선진국 재무장관을 초청하여 제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슐츠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있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일본 등 6개국 재무장관의 비공식 회동이 G7의 기원이 되었고, 이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방향과 경제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의는 제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프랑스의 제스카르 데스텐과 서독의 헬무트 슈미트가 각각 자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되면서 1975년부터 정상회담으로 발전되었습니다. 1976년에는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으로 구성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G7은 경제 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나 1980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서방의 소련군 철수 요구를 계기로 정치와 외교 분야로까지 관심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G7은 동서냉전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미국 주도의 공산권에 대한 서방의 단결을 과시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한편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1991년 7월 런던에서 열린 7개국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소련에 대한 지원의 확약과 소련이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 참가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 G7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원조와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가 1991년 G7 회의에 참석하면서 G7 플러스 1이라 부르다가 1997년 정회원국이 되면서 GAC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합병하면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고 다시 G7으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결성된 후에는 유럽위원회의 의장이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G7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매년 회원국들이 번갈아가며 개최국으로서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개최국에 의해 그 지역 국가들이 초청되어
확대 회담으로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일본에서 열린 G8 재무장관 회의 등에 초청되어 참가했고 2009년 이탈리아의 G8 확대 정상회의에도 초청되어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G7은 선진 7개국이라는 영향력에 비해 합의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달 5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2월 개최 예정인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해 1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의사를 밝혀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G7 정상회의에 한국 등 4개국을 초청하여 중국 문제의 논의를 희망하고 있으며 G7 플러스 4 회의가 상시화되면 G7을 대체할 G11의 탄생 가능성이 있게 되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G7 플러스 4 회의의 시기는 2020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연합 총회를 전후로 개최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 이후에 개최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2020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은 6월 초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려 했지만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화상회의로 대체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워싱턴에서의 오프라인 회의를 다시 재의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불참 의사를 밝혔고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확답을 피하는 등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G7은 매년 회원국들이 번갈아 가면서 맞는 의장국이 정상회의에 비회원국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4개국 초청 발언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G7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을 초청했다는 해석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의 확대를 거론한 것은 기존의 G7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상회의 참가국을 확대하여 중국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회의를 이끌기 위한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코로나 확산 책임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를 놓고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중국과 정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G11 확대 정상회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G7 정상회의에 한국 등 4개국을 참여시킨다면 미중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애교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G7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시대에 매우 뒤떨어져 있다거나 G7이 세계 정세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등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G7 체제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G7 플러스 4 정상회의 제안이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제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G7 국가들과는 안보와 경제협력 등에서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한국과 호주를 꺼려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이고, 러시아는 G7 국가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8 복귀를 유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G7 회원국의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포함하여 G11으로 재편된다면 G20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G11을 구성한다고 해도 기존의 G7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1991년 구소련 당시 G7 플러스 1으로 참여하다가 1997년 G8 회원국으로 정식 참여하였으나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침공으로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바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G7 회원국 내에서 거부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의의 탄생 배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G11 구성에 대해 그 의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재편이 가시화된다면 새로운 국제 질서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권의 외교적 역량을 판단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과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G11이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서의 외교적 위상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점이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EJ 지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